오늘은 매일 아침 고소하게 드시는 검은 콩이 어떤 분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몸을 괴롭히는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검은 콩은 영양이 뛰어난 식품이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꾸준히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은 콩을 무엇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몸이 붓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 옆구리가 쑤시거나 결석이 생기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고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이 중년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바꿔주는 좋은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와 검은 콩을 편하게 먹는 요령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겁주려는 내용이 아니라 실수하기 쉬운 습관을 바로잡아 드리려는 정보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투석 치료 중이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자주 높게 나오는 분,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다는 말을 들은 분, 결석을 반복해서 겪은 분은 오늘 내용을 반드시 더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도 장이 예민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이라면 오늘 내용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에 검은 콩가루를 듬뿍 떠서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검은 콩 두유를 마시고 밥에는 콩을 넣고 반찬으로 김치나 젓갈이나 장아찌를 곁들이고 가끔은 소고기 반찬까지 같이 드십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식의 완성처럼 보이지만 이 조합이 어떤 분에게는 소화장애를 만들고 신장을 괴롭히고 결석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최악의 조합은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어 필요한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섞어 드시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은 따로 먹으면 각각 도움이 되는데 속에서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하기 쉬운 조합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덩어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함을 키우고 결국 몸의 배수 역할을 하는 곳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분,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 이미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은 분은 이 조합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검은 콩을 아침에 먹고 싶은데 우유를 꼭 드셔야 하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섞지 말고 시간을 띄우는 겁니다. 한 번에 같은 컵에 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물에 타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고 우유는 다른 시간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시간 간격을 두면 속에서 뭉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갈아 드실 때는 한 번에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말고 농도를 묽게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검은 콩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도 좋은 단백질이고 철분도 들어있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소고기를 같은 끼니에 묶어 드시면 좋은 철분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미네랄과 잘 달라붙는 성분이 있어서 철분이나 아연 같은 영양소를 붙잡아 몸이 흡수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도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손톱이 약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고기 섭취량만 늘릴 게 아니라 고기와 콩을 함께 먹는 습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고기는 다른 끼니로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검은 콩을 드신다면 점심이나 저녁으로 고기를 옮기는 겁니다. 또는 콩밥을 하는 날은 고기 반찬을 꼭 붙이지 말고 생선이나 달걀 같은 다른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을 한 끼에 과하게 몰아넣는 습관이 소화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나눠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짠 반찬은 김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젓갈, 장아찌, 짭짤한 조림류 국물 요리의 진한 간처럼
나트륨이 높은 반찬들을 말합니다. 검은 콩은 칼륨이 비교적 많은 식품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분에게는 혈압 조절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짠 반찬까지 같이 들어오면 신장은 나트륨도 처리해야 하고 칼륨도 처리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손발이 저리거나 입 주변이 얼얼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칼륨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같은 끼니에서 짠맛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젓갈을 쉬고 김치는 양을 줄이고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간은 싱겁게 맞추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몸이 붓는 느낌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입니다. 우유 소고기 짠 반찬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느냐? 좋은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달걀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격이 있어 같이 드시면 단백질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어렵게 말하면 상호 보완이고 쉽게 말하면 퍼즐을 완성해주는 조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유지되어야 낙상 위험이 줄고 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기운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검은 콩밥을 드신다면 반숙 달걀 하나 또는 달걀찜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현미나 잡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섞어 드시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혈당을 생각하면 현미나 잡곡을 함께 섞는 편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잡곡과 현미의 겉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남아있어 소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식후 졸림이 줄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경계선이거나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어지러운 분은 검은 콩과 현미 잡곡 조합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은 현미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양을 적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불리고 잘 익혀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식초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 콩, 단백질이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식초는 소화를 돕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성분이 위를 자극해 소화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콩의 단단한 조직이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는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반찬처럼 소량씩 드시는 방식입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입맛과 속 상태에 맞게 조금씩 드셔보십시오. 다만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심한 분은 식초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고 불편하면 중단하십시오. 자, 이제 실천 요령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첫째 섞어 먹는 조합부터 정리합니다. 같은 끼니에서 우유를 섞지 않고 같은 끼니에서 고기 반찬을 붙이지 않고 같은 끼니에서 짠 반찬을 줄입니다. 둘째, 양을 조절합니다.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입니다. 특히 갈아서 진하게 마시는 방식은 빠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묽게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십시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십니다. 결석은 수분 부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콩을 드시는 분일수록 물을 의식적으로 챙기십시오. 커피나 차로 대신하지 말고 맑은 물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몸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콩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과도하게 늘고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옆구리가 뻐근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콩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먹는 방식과 조합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검은 콩 자체의 섭취량도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제한을 받는 분은 콩 섭취가 과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검은 콩밥 또는 검은 콩을 섞은 잡곡밥에 달걀찜 또는 반숙,
달걀 하나 나물 한 가지는 싱겁게 무치고 김치는 한두 젓가락만 국은 맑게 하고 국물은 적게 물은 따뜻한 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유는 빼고 싶다면 빼십시오. 꼭 드셔야 한다면 아침이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 옮기십시오. 점심은 단백질을 생선이나 두부로 가볍게 하거나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점심에 드시되 콩밥이 아니라 흰밥이나 잡곡밥 중 한 가지로 하고 콩 반찬은 과하게 겹치지 않습니다. 저녁은 짠 반찬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적당히 콩을 이미 아침에 드셨다면 저녁에는 콩류를 반복해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늦은 시간에 짠 야식은 피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 붓기와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을 아주 간단히 머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섞지 말고 소고기와 같은 끼니에 몰지 말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줄이십시오. 반대로 달걀과 함께 드시고 현미 잡곡과 같이 드시고 소화가 불편한 분은 식초를 소량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몸의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냉장고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검은 콩 음료 옆에 우유가 늘 붙어 있지 않은지, 콩밥에 젓갈이 늘 따라붙지 않는지, 짠 반찬이 기본 세트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만 바꿔도 앞으로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한 끼만 바꿔보십시오.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